안녕하세요. 도장깨기 역사깨기 스페셜 4편 모한 백제설로 이해되는 칠지도 근거 하나 없고 추측으로 일관한 법흥왕 모용시설. 칠지도에 새겨진 명문 태땡 4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제작 연도를 가지고 369년이다, 372년이다, 408년이다 이야기가 많은데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중요한 건 백제 왕세자 기생성음이 외왕지를 위해 만들었으니 후세에 전하라,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왕세자 기생성음과 외왕지가 밝혀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제작 연도는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추측 제작 연도에 비추어 백제 왕세자는 근구수거나 구이신으로 판단이 되긴 합니다. 칠지도가 왜 칠지인지, 즉 7개의 가지가 있는지 생각해 보신 분 있으세요? 백제의 왕세자가 후왕에게 주는 칼이 하필 7개의 칼날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한 백제설을 생각하게 했던 바로 그 구절, 외왕들이 중국에 책봉을 요청하는 구절 중에 왜 백제 신라 임나 가라 진한 모한 칠국 제군사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칼날은 권력을 상징하고 이 권력은 왕제후 등과 연관이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도장깨기 준가설입니다. 칠지도의 칠지는 백제의 잠깐이든 오랜 기간이든 후국으로 비정되는 외 신라 임나 가라 진한 모한 육국을 상징한다는 것이 저의 준가설입니다. 물론 연관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저의 모한 백제설을 오히려 깎아 먹을 수도 있지만 세상의 수많은 각종 가설에 비해서 저는 준수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장깨기 학설, 도장깨기 채택 역사보다 더 못한 게 도장깨기 준가설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라 법흥왕은 선비족 모용씨의 후예였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저는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의 모한 백제설은 370년 이전에 백제는 요서와 교역을 했고 370년에 전현이 망하면서 그 교역 거점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대를 강화했다라는 취지가 있습니다. 370년에 망한 전현 세력이 백제로 와서 백제 속에서 정비를 하고 백제와 같이 동성왕 이전에 요서 모한을 수복했다는 주장입니다. 이런 모한 백제설을 주장하는 저 도장깨기는 이것과 비슷한 내용의 법흥왕 선비설을 과연 지지할까요? 법흥왕 선비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342년 전현의 모용황은 5만 군대로 고구려를 공격했습니다. 5만 군대는 남쪽으로 공격을 했고 15,000명은 북쪽으로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북쪽으로 공격한 15,000명이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해서 동해안 라인으로 신라로 파고 들어가서 신라의 흐레 이사금 정권을 장악하고 모씨인 내무랑을 356년에 세웠다는 주장입니다. 역사적으로 흐레까지는 석씨고 내물부터 김씨인데요. 이것에 대한 해석도 조금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책부원구라는 책에 보면 법흥왕 원종에 대해서 성이 모요, 이름이 태라고 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법흥왕은 모씨였고 그의 선조인 내무랑 때부터 다 모씨였는데 신라 백성들을 속이기 위해서 미추왕의 김씨를 차용해서 김씨 행세를 하다가 법흥왕 때 와서 나는 모씨의 자손이다 라고 커밍아웃을 한 것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신라의 적석 목곽분이 중앙아시아의 기마민족의 무덤과 유사하다, 매우 유사하다라는 근거를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여기도 나와 있죠. 매우 유사한 방식이다. 그 방식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데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아닙니다. 적석 목곽분의 방식이 유사할 뿐입니다. 이 유사한 것을 근거로 들고 있죠. 저의 반론은 이렇습니다.
버풍왕이 자기의 6대조 할아버지인 내무랑부터 사실 모씨였기 때문에 나는 이제서야 진실을 밝혀야겠다라고 하고 모씨를 쓴다. 이게 상식적이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의 고조 할아버지의 할아버님이 다른 성씨였다는 걸 여러분이 알았다면 150년간 잘 지내왔는데 굳이 모씨라고 밝힐 이유가 있겠습니까? 또 웃긴 건 아시죠? 30대 문무왕 역시 또 120년 지나서 문무왕은 자신의 비문에 김씨라고 해놓습니다. 버풍왕이 커밍아웃 했겠냐라는 반론에 대해서 재반론이 있는데요. 실질적인 역사 속에서 내무왕과 버풍왕까지는 모씨로 썼다. 모씨에서 김씨로 바꾼 것은 정작 버풍왕이다. 버풍왕이 모씨에서 김씨로 바꾸자 역사책의 그 선대왕들도 다 김씨로 바꿨다라는 재반론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제재 반론은 버풍왕은 신라 최초로 연호를 사용한 왕입니다. 즉 자신이 황제라는 주장이죠. 쭉 모씨를 써왔다면 굳이 모씨를 버리고 김씨로 바꿀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중국 역사서에서 발견되고 있는 모지는 버풍왕의 성명이 맞는 것으로 드러났다. 버풍왕의 성을 모로 적고 있는 사례가 국내 문헌에서도 발견됐기 때문이다. 1988년 경북 울진군에서 발견된 봉평신라비는 버풍왕 즉위 11년 서기 524년에 세운 비석이다. 여기서 버풍왕을 모즉지로 적고 있다. 이런 학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전개 방식이 순서를 바꿔요. 그냥 순서대로만 봐도 이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책본구가 맞고 봉평비가 그걸 입증한다는 방식은 거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중국 사설을 우리가 먼저 알고 봉평비를 1988년에 알았다고 봉평비가 책본구를 입증했다고 써서는 안 되죠. 봉평비는 524년에 제작이 된 것이고 책본구는 1013년에 쓰여진 것입니다. 즉 봉평비에 소는 소리 모로 돼 있고 책본구에 사모할 모로 돼 있다면 책본구가 틀린 거죠. 당연히 그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버풍왕은 모용씨의 이 사모할 모를 쓴 왕이 아니라 소우는 소리 모자를 쓴 왕인데 이거를 책부원구에서 잘못 알아듣고 오기를 했다. 이것이 바른 역사 해석입니다. 다음 반론은 399년 외가 임나가라를 공격할 때 도움을 청했던 왕이 내무왕이에요. 고구려의 도움을 청해서 고구려가 그 도움을 들어준 왕이 내무왕이라고요. 이게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고구려는 342년에 모용왕에 의해서 수도가 점령당하고 미천왕의 시신을 파서 가져가고 그 왕의 어머니까지 잡아가고 고구려를 박살냈던 바로 그 모형왕입니다. 그 모형왕의 북쪽 별동대가 남하에서 그 모형국의 어떤 사람이 내무왕이 되었는데 도와달란다고 도와줘요? 역사의 흐름을 조금만 알면 이것은 절대로 말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또 내무왕은 고구려의 볼모를 보내기도 했고요. 고구려의 대승을 거둔 모용왕의 별동대가 고구려의 볼모를 보낸다는 것도 말이 안 되죠. 어떻게든 연나라와 연계해서 고구려를 견제하는 게 맞죠. 버풍왕 모용 선비설에 대한 정리입니다. 342년 사라진 모용왕의 1만 5천 군사는 신라로 가서 세력을 구축하고 356년 뇌물로 즉위했다라고 하나 남군도 아니고 북군이 신라로 갔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고요. 고국원왕의 동생무의 5만 병사에게 전멸을 했다라는 쪽을 채택합니다. 신라는 고구려의 예속기관으로 보이는 기간에 실성을 고구려의 볼모로 보냈다는 것은 뇌물 세력이 패잔 모용 세력일 리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버풍왕 모씨에 대해서 중국의 모자와 봉평비의 모자를 비교해 볼 때 봉평비의 모자가 1차 사료이기 때문에 소우는 소리 모가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것을 중국 사서에서 잘못 썼다고 판단합니다. 적석 목곽분과 금관에 대해서는 모용씨이기 때문에 기마민족의 풍습을 따랐다라는 주장을 하는데요.
기마민족의 풍습은 고구려 백제 가야에도 있었고 자세히 보면 시기 자체가 안 맞습니다. 이 법흥왕 모형시설은 적석 목곽분과 금관 유물을 기반으로 기마민족 유입을 확정하는 끼워 맞추기식인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방 기마민족의 유입은 당연히 있었지만 그들이 신라 왕실까지 차지했다고 보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이것은 굉장히 다양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의 금관과 금동관모 등입니다. 신라의 금관만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상 한반도 전역에 금 제품이 있었고요. 일본까지도 금동관이 있었습니다. 5세기경에 한반도에 금 세공이 유행한 것을 342년 모형왕의 북군이 356년 신라 내무랑으로 즉위했다는 것으로 연결시키는 데는 무리가 있습니다. 342년에 내려온 시기부터 450년까지는 금 장식품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즉, 금 세공은 이 남한 모형왕의 별동군의 작품이 아니라 5세기의 백제 대가야 등에 의해서 신라로 전파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백제나 대가야의 금 제품은 신라를 보고 따라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신라가 더 세련되고 고급스럽죠. 대가야나 백제보다 후에 업그레이드해서 만든 디자인으로 판단됩니다. 이 신라의 적석 목곽분은 중앙아시아의 적석 목곽분과 나무와 돌이라는 공통점이 있고 모양은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에는 2세기 중후엽에 최초로 등장하는 덧널 무덤이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전형적인 돌무지 덧널 무덤의 형태가 완성되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즉 2세기의 목곽 무덤이 점점 발전하면서 적석 목곽분으로 발전했다는 거죠. 그리고 광개토 대왕의 400년 임나가라 정벌 이후 신라에 주둔시킨 고구려군의 영향을 받았다는 가설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370년 이전에 전현과 교류를 했고 패망 후 전현 세력과 연계한 모한백제의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북방과 중국의 문화가 백제로 오고 백제에서 신라 라인을 통해서 북방 기마민족의 문화가 유입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모용 출신 내무랑에 의해 금관이나 적석 목곽분이 신라에 퍼졌다는 주장은 연도가 맞지 않습니다. 백제나 가야도 금관, 금동관이 있는데 백제나 가야도 모용씨가 정권을 잡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백제나 가야 먼저. 백제의 무령왕릉은 중국 남조식 벽돌 무덤입니다. 그러면 백제의 무령왕릉은 남조에서 온 정복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하죠. 무령왕을 남조에서 온 왕이라고 할 수 없듯이 적석 목곽분만 사용했다고 해서 신라 왕을 모용선비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시기는 누가 와서 왕이 된 다음에 자기의 문화를 뿌리는 게 아니라 그냥 교류가 활발해서 더 좋은 문화를 수용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신라를 모용선비라고 보고 무령왕을 남조 사람이라고 보는 건 이 시기를 너무 과소평가하는 겁니다. 저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하고요. 궁금한 점이나 추가 정보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으로 역사를 받아들이냐는 개인 판단이지만 오류가 있는 것을 믿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점들을 저는 꾸준히 지적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역사는 어때요? 과학이에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례에 입각한 해석이 반드시 있어야지 역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역사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 그건 역사가 아닌 거예요.